여러분 절대 검은 콩을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달 저를 찾아오신 67살 박순자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홀로 지내시는 박순자님은 평생 건강을 지키겠다며 매일 검은 콩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붓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급히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어머님 신장 기능이 27%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검은 콩이 오히려 신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며 탈모와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은 분들에게는 이 좋은 검은 콩도 먹는 방법에 따라 치명적인 독극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 같은 섭취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박준석 교수입니다.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게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 정말 억울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수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검은 콩은 분명히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탈모를 막아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보약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나이가 60을 넘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오래된 진공청소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샀을 때는 필터가 깨끗해서 먼지를 척척 빨아들이지만 10년, 20년 쓰다 보면 필터에 먼지가 꽉 끼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모터에서 열만 나게 됩니다. 우리 몸속의 필터인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노폐물을 완벽하게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사구체 필터 구멍들이 이미 37%가량 막히거나 굳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23%나 줄어듭니다.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단단한 껍질과 칼륨이 가득한 검은 콩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 낡은 필터는 과부하가 걸려 결국 고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박순자님도 바로 이 점을 모르셨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만 피하고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낡은 신장 필터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밥상에 너무나 자주 올라오는 시금치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금치는 비타민의 왕이라고 불리며 뽀빠이도 먹고 힘을 내는 건강 채소인데 도대체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음식은 죄가 없지만 이 둘이 만났을 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화학 반응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검은 콩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산과 칼슘이 위장이 아닌 신장에서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 수산칼슘이라는 아주 딱딱하고 날카로운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이나 뾰족한 가시뭉치가 신장 속에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이라면 소변에 물살이 새서 이 작은 돌 조각들을 몸 밖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이 넘은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역과 기능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살이 약한 가을가의 돌이 쌓이듯이 이 날카로운 결석들은 좁디 좁은 신장 튜브 어딘가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건조한 겨울철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시게 되고 소변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이 돌덩이들은 더 빠르고 단단하게 뭉쳐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요로결석의 고통을 산통에 비유할 정도로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침묵의 파괴입니다. 신장에 박힌 이 돌들이 우리가 숨을 쉬고 움직일 때마다 연약한 신장 내부 조직을 끊임없이 긁고 상처를 냅니다. 상처가 났다 아물기를 반복하면 신장 조직은 딱딱한 흉터로 변하고 결국 영구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며 콩자반 반찬에 시금치 된장국을 곁들여 먹는 그 순간이 사실은 내 신장에 날카로운 돌을 집어넣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밥상 위에 검은 콩 요리와 시금치 반찬이 나란히 올라와 있다면 당장 둘 중 하나는 다음 끼니로 미루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금치가 눈에 보이는 돌을 만들어 신장을 공격했다면 두 번째 적은 여러분의 신장을 바짝 마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입니다. 바로 식사 직후에 습관적으로 드시는 커피와 녹차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식후에 마시는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이나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녹차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성껏 지은 검은 콩 밥을 드시고 곧바로 찻잔을 드는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무서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의 강력한 이뇨작용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 덩어리라서 이를 분해하고 배출하기 위해 신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신장은 물을 잡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배출해 버립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논에 물을 대야 벼가 자라는데 물길을 열어 다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혈액은 수분이 부족해져서 맑은 시냇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진흙탕처럼 변해버립니다. 끈적해진 피가 좁은 신장 필터를 통과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장 조직에 얼마나 큰 무리가 가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커피와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입니다. 검은 콩에는 노화를 막아주는 귀한 철분과 아연이 들어있는데 이 탄닌이라는 녀석은 콩의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자석처럼 달라붙어 버립니다. 탄닌과 결합한 영양소는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커다란 덩어리가 되어 그대로 배설되거나 심지어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방해꾼이 됩니다. 결국 비싼 돈 들여서 산 좋은 검은 콩을 먹고도 영양분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신장의 탈수라는 고통만 안겨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중추신경이 둔해져서 몸이 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검은 콩을 드셨다면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은 커피나 녹차 대신 맑은 물을 드시는 것이 신장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금치와 커피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은밀한 적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적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시한폭탄입니다.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짠 국물 요리와 뜨끈한 전골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그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지야 먹는 샤브샤브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흰 쌀밥 대신 검은 콩밥을 지어놓고 이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밥과 국이라는 한국인의 기본 식사가 이토록 위험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칼륨과 나트륨의 치명적인 만남 때문입니다. 검은 콩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지만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60 넘은 어르신들에게는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 속에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여기에 짠 국물 속에 녹아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 폭탄이 더해지면 혈관 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장의 사구체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특히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입니다. 우리 혀의 미각세포는 온도가 높을수록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파는 찌개나 전골은 식으면 소금물처럼 짜게 느껴지지만 뜨거울 때는 간이 딱 맞는다고 느끼며 국물까지 싹 비우게 됩니다. 이렇게 혀가 마비된 상태에서 과도한 나트륨과 검은 콩의 칼륨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예고도 없이 멈춰버리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많은 노인분들이 저녁에 몸에 좋다는 잡곡밥에 찌개를 배불리 드시고 주무시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정성껏 검은 콩밥을 지어 먹었는데 그 밥과 함께 먹은 국물 때문에 생명까지 위협받는 비극은 절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검은 콩을 드실 때는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고 국물은 과감하게 남기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숟가락 대신 젓가락만 사용하는 식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10년 더 늘려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덜컥 겁이 나서 집에 있는 검은 콩을 당장 다 갖다 버려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검은 콩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만남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섭취 방법만 조금만 바꾼다면 검은 콩은 오히려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리고 혈관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기적의 짝꿍 음식과 올바른 조리법을 따르신다면 여러분의 낡은 신장 필터는 다시 깨끗하게 청소될 것입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신장의 구세주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시금치 대신 여러분의 검은 콩 밥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첫 번째 구세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브로콜리와 고소한 들기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검은 콩과 만났을 때 신장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신장 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독소를 청소해주는 최고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의 신장이 낡은 필터와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설포라판은 바로 그 낡은 필터 구멍에 끼어있는 찌꺼기를 녹여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NRF2라는 효소를 깨워줍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분으로 온전히 흡수되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브로콜리를 뜨거운 물에 푹 삶아서 새빨간 초장에 듬뿍 찍어 드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렇게 드시면 신장을 살리는 효과는 빵점이 됩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해서 물에 넣고 팔팔 끓이면 다 파괴되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브로콜리는 반드시 찜기에 올려서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쪄서 드셔야 약효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몸에 좋은 브로콜리를 나트륨과 당분이 가득한 초장에 찍어 드시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짠 초장은 오히려 신장을 다시 공격할 뿐입니다. 대신에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짝꿍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잘 익은 검은 콩과 살짝 찐 브로콜리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고소한 들기름을 한 숟가락 둘러서 드셔보십시오. 들기름의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 순환을 수만을 도와서 검은 콩의 영양소가 신장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고소한 맛은 배가 되고
신장 건강은 2배로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보약 밥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시금치, 무침이 있던 자리에 향긋한 들기름을 뿌린 브로콜리를 놓아보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고맙다고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자, 브로콜리와 들기름으로 반찬을 건강하게 바꾸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물잔을 바꾸실 차례입니다. 아까 제가 식사 직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와 녹차가 신장을 바짝 말라비틀어지게 하는 주범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었지요. 그 빈자리를 채워줄 2번째 구세주는 바로 구수한 향이 일품인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맹물을 마시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예민해져서 맹물에서 비린내를 느끼거나 목 넘김이 힘들어 물을 잘 안 드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이때 보리차가 최고의 대안이 됩니다. 보리차는 우리 몸의 체액과 가장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마시는 즉시 신장으로 흡수되어 메마른 혈관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커피가 억지로 물을 짜내는 이뇨작용을 했다면 보리차는 반대로 신장세포 하나하나에 수분을 채워주는 수액주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리차의 구수한 맛을 내는 알킬피라진이라는 성분은 끈적끈적해진 혈액의 흐름을 맑게 뚫어주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검은 콩의 영양소가 혈관을 타고 신장에 도착하려면 길이 뻥 뚫려 있어야 하는데 보리차가 바로 그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섭취 규칙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청과 비슷한 따뜻한 온도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차가운 물은 위장과 신장의 온도를 떨어뜨려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기껏 검은 콩으로 영양을 공급해놔도 혈관이 닫혀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2번째는 식사 후 적어도 30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입니다. 밥을 먹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위산이 묽어져서 소화가 안 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신장으로 넘어갑니다. 식사 후 잠시 여유를 가지시고 30분 뒤에 따뜻하게 든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몸속으로 퍼지는 따스한 기운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신장의 긴장을 풀어주고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 줄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매일 마시는 이 보리차 한 잔이 여러분의 신장을 10년 더 젊게 만드는 비결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브로콜리와 보리차가 신장을 돕는 지원군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릴 조리법은 검은 콩이라는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물에 대충 씻어서 바로 밥통에 넣으시는데 이것은 콩이 가진 독성을 그대로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콩에는 렉틴과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를 방해하고 가스를 차게 만들며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콩을 드실 때 반드시 지혜로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12시간의 기다림입니다. 검은 콩을 드시기 전날 밤에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최소 12시간 이상 불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불려야 콩이 잠에서 깨어나 발화 상태가 되면서 독성 물질인 껍질의 방어벽이 허물어지고 소화가 잘 되는 효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물보다는 36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2번째 원칙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으깨질 정도로 푹 삶는 것입니다. 설익은 콩은 오히려 비린내를 유발하고 트립신 저해제라는 독소가 남아있어서 췌장과 신장을 괴롭힙니다. 압력밥솥을 사용해서 콩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을 정도로 부드럽게 익혀 드셔야만 신장이 힘들이지 않고 영양분을 쏙쏙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준석 교수의 특급 비법 하나를 더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식초나 발효식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검은콩 요리를 하실 때 식초를 한 스푼 넣거나 청국장이나 나토 같은 발효콩과 함께 드셔보십시오. 식초의 유기산과 발효균들이 콩의 단백질을 아주 잘게 쪼개주기 때문에 낡은 신장 필터도 무리 없이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콩자반을 할 때 간장을 듬뿍 넣고 졸여서 딱딱하게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식초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쪄낸 뒤에 드레싱처럼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인 조리법 하나가 독이 될 뻔한 검은 콩을 최고의 보약으로 바꿔줍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나와 내 가족의 신장을 위해 오늘 밤부터 당장 콩을 물에 담가두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검은 콩의 두 얼굴에 대해 알아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검은 콩과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적은 바로 돌을 만드는 시금치와 수분을 뺏어가는 식후, 커피 그리고 심장을 위협하는 짠 국물 요리였습니다.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세 가지 구세주는 해독 작용을 하는 브로콜리의 들기름을 곁들이는 것과 혈관기를 터주는 식후, 30분 뒤에 따뜻한 보리차, 그리고 독성을 빼내는 12시간 불림과 식초, 발효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의사로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치명적인 독극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검은 콩에 함유된 퓨린 성분이 체내에서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여 관절에 불이 난 듯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풍 발작이 잦은 분들은 섭취량을 하루 한 숟가락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시거나 증상이 심할 때는 아예 드시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3기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신장의 칼륨 배출 능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검은 콩은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시한폭탄과 같으므로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조리법대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휴대전화를 켜서 주소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검은 콩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검은 콩 밥을 드시는 소중한 친구나 가족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공유해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남은 인생을 고통스러운 투석 기계로부터 구해내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튼튼한 신장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 박준석 교수가 언제나 곁에서 올바른 의학 지식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